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흔한 암, 위암과 유방암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완치율이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간암에 대해서는 완치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유독 간암에 대해서만큼은 치료를 받는 비율이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왜 수술을 못 받는 건지,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간내과 전문의 박현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간내과 박현준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간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간 건강에 대한 상식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혹은 좋았던 얘기입니다. 간암은 정상적인 간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말이 맞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간을 말하는 건가? 네, 어떤 건가요? 비정상적인 간이라고 하면 예. 일반적으로 B형 간염, 예. C형 간염, 네.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의미합니다. 예, B형 간염은 저희가 옛날에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죠, 선생님? 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지금 계속 아직도 생존해 계시니까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요즘 새로 태어난 친구들,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뭐 거의 지금 B형 간염 보균자들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방 접종이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예. 이 B형 간염 젊은 환자에서 B형 간염 환자분들은 많이 네.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 C형 간염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할 수준입니까? C형 간염도 의외로 많은 환자분들이 C형 예. 간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아마 좋은 약이 제가 나왔다는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좋은 약이 개발이 되면서 예. 완치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혹시 C형 간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C형 간염은 뭐 확인만 되면 저희들이 치료를 잘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만 잘 받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런 B형, C형 간염 있으신 분들이 간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그렇죠. 이제 알코올 선생님. 술로 인해서 이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신데 선생님 보시기에 이게 추세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주는 추세인가요? 느는 추세인가요? 여전히 알코올성 간질환의 추세는 늘고 있는 추세고요. 늘고 있어요. 특히 요새는 남성분들보다 예. 여성분들의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술에 좀 취약하기도 하고요. 예. 예. 또 하나 지방 간염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지방간은 알겠습니다. 간에 지방이 끼어 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 그거. 네. 지방간은 알겠는데 지방간염은 뭔가요, 선생님? 이제 지방간에서 음. 30~40% 정도에서 지방간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해요. 예. 우리 몸의 간에 지방이 계속 축적되게 되면서 예.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지방간염입니다. 지방간은 그냥 기름만 끼어 있는 거. 네. 지방간염은 기름이 낀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 네, 맞습니다. 지방간 얘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 우리나라가 또 독특하게 이렇게 비만하지 않으셔도 마른 분들도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중에 예. 약 3분의 1 정도는 예. 정상 체중인데도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음. 이제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좀 적으신 환자분들이 예. 좀 마른 체중에 지방간이 잘 생긴다고 하고요. 예. 우리가 같은 이제 에너지를 섭취하더라도 예. 근육량이 적으면 기초 대사량이 적기 때문에 예.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에 지방이 잘 축적이 되고 지방간이 잘 생길 여지가 높게 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검사를 자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예, 피곤하다든지 하면 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저희가 외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체중 감소를 할 부분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네. 근육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맞다, 그렇게 맞다. 말씀을 예, 예. 드립니다. 이미 마른데 내가 무슨 살을 빼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근육량을 늘리세요. 네. 운동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단 네. 말인 거죠. 좋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내 간은 지금 괜찮을까? 이렇게 만져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선생님, 간이 어디에 있나요?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제 우측 갈비뼈 아래쪽, 예. 이제 오른쪽 윗배 예. 쪽에 이제 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치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암들은 선생님 이제 병기를 나눕니다. 그렇죠? 뭐 1기, 2기, 3기, 뭐 0기암 이런 것도 있는데 간암은 선생님 보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는 저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네. 간암의 병기는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간학회 또는 유럽 간학회에서 제시한 이제 병기 체계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한 간암학회에서 음. 제시한 병기 체계가 있는데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간암의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 2cm 이하, 그다음에 개수가 하나인 경우, 1개. 세 번째는 혈관이나 담관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가 침범하지 되겠고요. 않는다. 요 세 개가 있으면 다 좋은 겁니다, 선생님. 예, 그죠? 다 좋은 거고요. 예.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경우에 1기가 되겠고, 일기. 세 가지 중 2가지를 만족할 경우 2기, 이기.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할 하나만 경우. 만족할 경우는 3기가 될 되겠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않거나 네, 주위에 임파선 전이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 4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쉽습니다, 선생님. 예. 그렇죠? 2cm도 안 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혈관이나 담관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 여기 1기.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병기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암에서 기본은 수술 치료가 기본인데 부분 절제를 하기도 하고 간 이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독 간암은 수술을 받는 숫자가 적다. 20%가 채 안 된다. 왜 그런가요, 선생님? 간암 같은 부분에는 네. 특히 이제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없이 오시거나 네. 대부분 증상이 없이 오시는데요. 예. 증상이 생겨서 오실 때는 상당히 진행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간암도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네.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어서 오시기 때문에 예.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아. 그 밖에 환자의 나이가 많다든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예. 컨디션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든지 그리고 또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힘들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간암도 사실은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수술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20%밖에는 수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간암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 거죠. 그렇게. 그 20%가 주로 받으시는 수술이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간을 일부를 절제하거나 아니면은 간 이식을 하거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요즘 간 이식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식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요, 선생님. 네. 네. 이 시기에는 내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내사자 간이식은 워낙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네. 많이 대기자들이 많은 상태이고요. 예. 주로 생체 간이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생체 간이식은 가족 간의 공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이렇게 효자, 효녀를 두신 분들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데도 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최근에는 간이식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예. 혈액형이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식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간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식이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간암이 많이 퍼졌거나 예. 너무 커져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간 상태가 이미 너무 안 좋거나 네. 예. 그래서 간 이식을 하고 싶은 환자분이 있어도 기증자가 있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간암 절제 수술도 못 받고
간 이식도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선생님. 요게 다양한 또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생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암의 수술적 외에 다른 방법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예. 크게 고주파 열 치료술, 예. 간동맥 화학 색전술, 네. 방사선 치료, 네. 항암 치료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 동맥, 화학, 색전술.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실제로 간암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치료가 되겠고요. 예. 간암을 먹여 살리는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찾아서 예. 그 혈관에 항암제를 투여를 하고 예. 이제 그 혈관을 막는 어.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예. 간암을 괴사를 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적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 적진의 적들의 보급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기가 네. 막힙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고 예.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방법인데 이게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완치의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여러 번 시술을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통증이라든지 네. 간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예. 대부분 일시적으로 어. 이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술, 화학 색전술 이 시술도 선생님 전신 마취를 하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부분 마취하고 예. 사타구니의 이제 큰 혈관을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약간 마취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는 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자, 화학 색전술 말씀드렸고요. 고주파 열 치료도 있습니다. 예. 예. 고주파 열 치료술이란 초음파를 통하여 간암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네.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극을 어. 간암에 꽂아서 네네. 이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그 마찰열로 예. 종양을 개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아, 열로 태워버리는 방법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전신 마취가 하는 아닌 거죠. 네, 전신 마취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 바늘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그 주변을 열로 태워버리는 방법. 예. 이것도 꽤 간단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간단해 같습니다. 보이고 어. 간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이제 예. 적용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2에서 3cm 정도 네. 그리고 3개 이하인 경우에 어. 우리가 치료로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될 거고 예. 너무 여러 군데 퍼져 있어도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예,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료법들에 맞는 환자분들이 있으신 거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고 또 있습니다. 자,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몸의 바깥에서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이제 네.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예. 저희가 방사선을 치료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다음에 네. 방사선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부가적인 치료 방법으로 좀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주로 또 많이 하고 계시는 방법인데 새로운 약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사실 간암의 항암 치료라고 하면 네. 이제 먹는 항암제 등이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좋은 면역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예. 아주 획기적으로 그 치료 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면역 치료도 있고 표적 치료라는 것도 있고 이게 선생님 뭐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표적 치료제와 면역 조절제가 있는데 네. 면역 조절제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예. 몸의 면역을 조절해서 네. 이제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요즘은 네. 예, 그 항암 치료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시는 이런 수술 말고 방법도 이미 4가지가 선생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닌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음. 환자의 나이나 예, 컨디션 네. 그리고 간암의 크기나 개수 음. 그리고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예, 꼭 하나의 치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간동맥 화학 색전술에 예.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합해서 하는 것이 예.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쓸 무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당연히 치료도 잘 될 것이고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다학제 치료를 하신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잘 받고 계신데도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재발을 잘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암이 재발을 잘 하나요? 예, 실제로 간암이 재발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예. 간암은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 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등을 잘 예.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예. 특히 이제 술은 더 악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주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5년까지는 재발이 특히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도 어. 이제 너무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예.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영상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비정상적인 간에서 간암이 생긴 거다 보니 이 간암을 제거를 했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간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여전히 비정상적인 간이라서 또 암이 생길 수 있는 재발의 가능성은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쩌면 남은 평생 계속 관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들의 나중이 사실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나중에 사망 원인은 간암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간암으로 사망하시는 것보다 예. 실제적으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간부전으로 인해서 예.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정도 아시면 이제 간암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은 아마 다들 지금 잡혀 있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소소한 질문들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거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요거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요렇게 알고 계시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선생님. 네, 실제로 상당히 외래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신데요. 예. 간 질환이 있으면 예. 피곤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음. 꼭 피로가 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정밀 검사를 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선생님한테 오실 때는 이미 간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그분들은 피로하실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지금 피로하시다는 거는 1번은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가 2번은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이 나빠지면 피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드렸고요.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간암을 막는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나온 얘기인가요? 어디서 네. 나온 얘기예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전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음. 하루에 커피를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약 40% 정도 간암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40%나요. 네. 예. 그래서 그거 기전은 이제 커피의 항산화 작용이 예. 간의 염증 반응을 줄여줘서 예. 이제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재밌게도 카페인 커피랑 디카페인 커피 모두 이제 간암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얼마나 그러면 많이 마시는 게 좋으냐를 봤을 그 때 얘기를 지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두 잔, 석 잔 마시면 더 예. 예방이 되는 건지. 예,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는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이제 간암 발생이 줄어든다고 돼 있는데요. 아 예. 다만 커피는 이제 간암의 발생 위험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각성 작용도 많고 예. 이제 이뇨 작용이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적정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넉 잔, 5잔을 마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한 잔만 드셔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라 이런 분들이 간암 예방하겠다고 굳이 커피를 새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겠죠.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선생님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커피 좋다면서요? 라는 질문도 있을 거고 저 선물로 뭐 받았어요? 이거 먹으면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효과가 없는 게 많을 것 같아서 효과가 있는 게 확인이 된 게 있나요 혹시?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중에? 만약에 건강식품들이 정말 몸에 많이 개발이 됐다면 예. 좋다면 예. 그런 것들이 이미 약으로 많이 개발이 됐겠죠. 예.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간에 증명이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주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증명된 거는 없다라는 곳에 방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간암의 위험한 거 우리가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그다음에 지방 간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담배는 그러면 괜찮은가요? 라고 분명히 지금 묻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담배는 예. 일반적으로 폐나 심장에 안 예. 좋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고, 예, 예. 특별히 지방간이나 예. 간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되어 있고요. 네. 기존에 만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네. 이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예. 기존의 간질환들을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기존의 간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네. 금연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중요한 세 가지 이유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담배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질문요. 지방간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이제 반성을 하고 살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는 선생님 그런 분도 있습니다. 100kg 넘으셨던 분들 중에는 한 달에 10kg를 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검사를 받아봤더니 지방간이 더 심해졌더라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외래에서도 보면 특히 젊은 분들이 지방간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러니까. 한 달에 그렇게 8kg, 10kg 이렇게 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체내에 이제 지방 조직이 급격하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몸에 지방산이 쌓이게 됩니다. 그 지방산이 간으로 들어가게 돼서 분해가 되면서 오히려 지방 조직이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한 다이어트는 저희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예. 일반적으로 본인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예. 6개월 정도에 천천히 걸쳐서 예. 체중을 줄이시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 정도 되겠네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천천히 빼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초반에 급하게 빼시면 기분은 되게 좋으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초반에 또 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빼다 보면. 그런데 너무 빨리 빼는 건 또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다. 근데 이 악화된 지방간은 결국에는 빠지겠죠, 나중에는. 나중에는 네,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길게 빼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드릴게요. 건강검진 받으면 이제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간 수치라는 게 몇 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AST, ALT, 감마 GTP 이렇게 나와서 정상치가 한 40 안쪽으로 되는 것도 있고 뭐 60 안쪽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수치에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40이 정상이면 45면 약 먹어야 되는 거냐? 50이면 병원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 수치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AST, ALT라는 거는 간 세포가 파괴되었을 때 예. 이제 상승하는 수치가 되겠고요. 예. 감마 GTP라는 거는 술이나 네. 약재 그리고 지방간 예. 그리고 담즙이 정체되었을 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예,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보통 감마 GTP 같은 경우에 네. 남녀 차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정상은 50에서 60 정도로 정상 범위를 보고요. 예. 이제 정상 수치보다 상승했다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예.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서 예.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령 그럼 선생님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수치 중에 하나는 정상이고 두 개는 높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 추가 검사를 조금 더 하게 되고요. 예. 이제 초음파 검사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CT 등의 검사를 해서 네.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예. 그에 맞게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또 하나 감마 GTP가 아까 선생님 술이랑 약간 관계가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ST, ALT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감마 GTP만 60이 정상인데 한 120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금주기 때문에 예. 금주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술을 많이 드시면 지방간이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간도 확인을 하고 예. 필요한 경우에 체중 감량이나 네. 운동 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군요. 간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짝 궁금해지는 게 아니 위 같은 경우는 그냥 위암이 생기면 위를 제거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은 다 제거를 하지 않거든요. 간이 선생님 어떤 일을 하나요? 간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고 예. 무게도 한 1.2에서 1.5kg 정도가 됩니다. 예. 크게 역할을 나누면 세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대사 기능, 그리고 합성 기능,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예. 대사 기능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서 저장을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합성 기능은 이제 우리 몸의 혈액 응고에 필요한 그런 인자들의 합성이나 몸의 이제 부종 등을 관계하는 알부민 등을 합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해독 기능인데요. 예. 우리가 먹게 되는 술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 네. 이런 것들이 간에서 많이 이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장기다 보니 간을 다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놔야 되는 거라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위처럼 다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또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이런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 이거 혈관종이라고 나왔어요. 간 낭종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종자 붙으면 이거 암 아니에요? 무서워 죽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거 선생님, 암이에요?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예. 먼저 간 혈관종이라는 것은 우리 간에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들이 뭉쳐져서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이 간 혈관종입니다. 그냥 혈관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예. 암이 아니네요. 예, 암이 안심해도 되는 거죠. 예, 대부분 안심해도 되지만 예. 혈관종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나 어. 아니면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 예. 간혹 이 혈관종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위치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터지게 되면 갑자기 배가 많이 아프다든지 예.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배 안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관종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간 낭종은 어때요, 선생님? 간 낭종은 쉽게 이해하시는 것이 네. 간에 물혹이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암이 되는 확률이 낮고 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심하셔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물혹이 아주 큰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배가 좀 불편하다든지 통증이 생긴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경우에는 네.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몸 어디라도 사실은 낭종이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물주머니 같은 거라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혈관종, 간 낭종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간암이 선생님 전조 증상이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전조 증상이나 혹은 간암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많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외래 오시는 분들이 예.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예. 간에 혹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피곤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초음파를 했더니 간에 뭐가 보인다더라 해서 예.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배가 좀 아프다든지 이제 눈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나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된 경우에 네. 진행이 많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들이 보통 증상이 없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미리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간암이 그렇더라고요. 오죽하면 별명이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게 고생을 해서 엉망이 돼야 그제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 검사를 미리미리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검사를 미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간암의 검사에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 검사는 알파 태아 단백이라고 하는 소위 간암 수치라는 피 검사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간암의 이제 고위험군인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네. 간경변증 환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만 40세 이상에서 네. 1년에 2번 간 초음파랑 혈액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사를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네. 꼭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예.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세트로 이렇게 받으셔야 간암이 생겼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네. 거라 지금 국가 검진만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직 초음파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은 초음파를 추가 비용을 해서라도 좀 받아보시는 게 네. 혹시라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네. 방법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B형, C형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걱정되시면 초음파 검사 받아보시고 네. 간 수치 검사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지방간 걱정되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그 집콕 생활하시면서 살이 좀 내가 많이 쪘다 지방간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피 검사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같이 받아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자,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간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비정상인 간암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오래 드렸습니다. 지금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내 간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뭘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정도 네. 해보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그냥 검사 받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간암에 대해서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간내과 전문의 박현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상적인 간에서는 절대로 간암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당장 저도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술 맛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